이 신도시 개발 지역의 땅을 산 LH 직원들은 같은 날 지분을 나눠서 땅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투기가 관행이었는지를 비롯해서 관련 의혹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정부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논입니다. 4,000제곱미터에 이르는 땅에 1m가량 자란 나무들이 수천 그루 있습니다. 묘목을 빼곡하게 심은 이곳은 LH 직원 4명이 나눠서 산 땅입니다. 이 가운데 3명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입니다. 땅 주인은 LH 과천 의왕사업단 경영혁신부의 정모 씨 등 직원 3명입니다. 나머지 1명도 소속만 다를 뿐 LH 직원인 박모 씨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일 이 땅의 지분을 같은 날 나누어 사들였습니다. 경영혁신부 직원 중 1명인 정모 씨는 1년 뒤 다른 직원 4명과 함께 5,000제곱미터의 땅을 또 샀습니다. 4개 필지를 쪼개서 같은 날 구입했습니다. 이들의 땅 크기는 모두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LH에서 다른 땅이나 입주권을 주는 하한선입니다. 이곳에도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어린 나무 2,000그루가 있습니다. 아줌마들 한 30년 데리고 왔어요. 개들도 심었어 이거. 작년 3월달에. 이 버드나무가 있으면은 초치 올라인데 내가 생각해 저걸 왜 심나 그랬지. 국회 국토위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사 대책과 올해 2사 대책 직전에 이곳의 토지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변창은 국토부 장관과 LH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농협중앙회도 LH 직원들에게 무더기 대출을 해준 북시흥 농협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짬짬이 정황을 비롯한 투기 의혹을 철저히 밝히는 게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듯이 그 국토부에다 조사를 맡길 게 아니라 민간 합동 방식으로 민간이나 또는 그 정부랑 같이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JTBC 김서연입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일단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될지 국토부 내에서는 긴장감이 높기도 한데요. LH 직원 가운데는 왜 LH 직원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냐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냐?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한 LH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남긴 글입니다. 또 다른 직원은 직원 중에 땅을 사둔 사람이 얻어 걸린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직 종사자 중에 광명 땅 산 사람 하나 없겠냐고 다른 공무원에게 엉뚱한 화살을 돌립니다. 누가 봐도 개발될 곳이었다며 내부 정보로 산 게 아니란 주장까지 나오자 다른 공공기관 직원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주거복지와 국토균형 개발을 담당할 LH 직원이 신도시 개발 땅을 산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다른 LH 직원들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공공연하게 문제가 된 직원을 감싸주는 분위기는 아니라며 관련자들을 빨리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투기에 가담한 직원 대부분이 50대 차장급 이상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젊은 직원들은 허탈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 수사청 추진에 반발하면서 어제 결국 물러났습니다. 오는 7월 24일 2년의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여 만에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윤 총장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수 파괴 인사라는 지적까지 받아가며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잇따라 발탁한 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고 사실상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앞서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해 작심 인터뷰를 했고 대구에 가서 또 한 번 메시지를 냈고 이렇게 사퇴를 하면서 정계 진출을 시사한 걸 두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윤 총장의 행보도 그렇고 이제 있을 4월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도 그렇고 윤 총장 사퇴 이후 여러 가지로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총장직에서 사퇴할 거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하루 만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검수 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라 말한 데 이어 이번엔 상식과 정의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정치를 할 거냐는 질문엔 답을 피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언급하며 사실상 정치 입문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 총장은 그제 대구지검에서 직원들과 간담회와 만찬을 한 뒤 밤늦게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오전엔 휴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았고 사퇴 입장문을 썼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임기를 142일 남겨두고 검찰청을 떠나게 됐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 시행 이후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14번째 총장입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사의를 1시간 만에 수용했습니다. 또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도 함께 수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김 신임 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법무비서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뒤 민정수석을 교체한 건 검찰과 여권의 갈등에 거리를 둬왔던 청와대가 이젠 더 강하게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에도 역시 법치주의와 헌법정신,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습니다. 정치적인 화법을 썼고 지향점을 보수로 잡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가량,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1년 정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라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자유민주주의는 정치권에서 이념적 논쟁이 붙는 용어입니다. 보수 진영에선 자유민주주의를, 진보 진영에선 민주주의를 적확한 용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 정권으로 교체된 뒤인 2018년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기가 민주주의로 바뀌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쓴 용어를 놓고 여러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우선 기본적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어제 발표한 퇴임사에는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이 다시 한번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이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임을 재확인한 겁니다. 사퇴 시점도 정치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한 날입니다. 또 보궐선거까지는 약 한 달, 대통령 선거까지는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이 여권과 강하게 충돌하며 직을 벌인 것이 앞으로의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지켜본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용 기획 사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이 윤 총장을 기획 축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스스로의 개혁을 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검찰총장으로서 향한 이 사의 표명은 정치인 그 자체의 모습. 지도부에선 4월 보궐선거용 기획사퇴란 표현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진 날 돌연 사퇴한 게 선거를 야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대구 방문을 놓고서도 대선 출마 리허설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 내부에선 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은 선거에 못 나가게 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의 심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법이 통과돼도 윤 총장에게 소급 적용은 힘듭니다. 국민의힘에선 반대로 윤 총장을 피해자로 정의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기획 축출을 당했던 겁니다. 불의하고 무도한 정권이 끊임없는 핍박과 축출 시도로 일국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마저 축출하는데 이르게 아직 윤 총장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이 국민의힘 내부에도 없는 상황. 하지만 일단 윤 총장 사퇴 자체가 당장 있을 4월 보궐선거에서 호재로 작용할 걸 기대하는 분위기는 깔려 있습니다. 일각에선 벌써 보궐선거 이후 윤 총장을 포함시킨 야권 재개편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유승민, 홍준표로 대표되는 기존의 대권 후보들, 그 재편되는 과정에
윤석열 총장이 탈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지도부는 잠시 시간을 둔 뒤 윤 총장 측의 계획을 묻는 절차를 밟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